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밤마다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한두 번도 아닌 서너 번씩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 허탈한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피곤한 밤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통스러운 밤소변 문제를 단 며칠 만에 줄이고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로 확인된 작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여겼던 소금과 의외의 한 가지가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밤마다 깨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아침에 훨씬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밤이 저물어 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긴장이 서서히 차오르고 막상 잠자리에 들면 눈꺼풀이 겨우 감기자마자 낯익은 신호가 찾아와 억지로 몸을 일으키게 만든다. 깊은 잠에 빠진 배우자를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화장실로 향하지만 짧은 몇 걸음이 끝없는 언덕처럼 버겁게 느껴지고 차가운 변기 위에 앉아 잠시 안도하는 순간조차도 이제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곧바로 엄습한다. 밤마다 이어지는 이 반복은 잠을 조각내어 버리고 애써 다시 눕더라도 눈꺼풀은 가볍게 뜨이고 정신은 더 또렷해져 뒤척이다가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기색을 바라보며 허탈한 아침을 맞이한다. 하루의 시작부터 무겁고 고단해진 몸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짜증스러운 마음은 대화의 어조와 표정까지 흐리게 만든다.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낮 동안 깜빡 조는 습관과 오후 내내 몰려드는 멍한 기분이 몸을 장악하고 다시 밤이 다가오면 또 찾아올 신호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조이면서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 화장실로 향하는 작은 움직임이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반복되는 각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의 안정감과 자기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결국 이는 한두 번의 귀찮은 불편이 아니라 잠이라는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며 다음 날의 의사결정과 기억력, 나아가 작은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는 예민함으로 이어진다. 침대는 편안히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언제부턴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계의 자리로 변해 버리고 눈을 감는 순간조차 불청객처럼 찾아드는 신호에 대한 경계심이 스며든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화장실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야 할 수면의 연속성이 끊기고 아침에 상쾌함이 사라진 채 무기력과 체념이 일상으로 번져가는 데 있다. 결국 매일 반복되는 이 경험은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과 대인관계, 일의 성과에까지 파문을 일으키며 밤이라는 시간 자체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만들고 만다. 사람들은 대개 밤에 자주 깨어나는 이유를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라고 여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히 그렇겠거니 혹은 오랫동안 수고한 방광이 약해져서 더 이상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한다고 여기며 자기 위안을 삼는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 축적된 습관이나 단순한 체질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체념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피상적인 설명일 뿐이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시들어가는 원인을 단순히 잎이 마른 탓으로만 돌리는 것과 같다. 진짜 원인은 더 깊숙이 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밤중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그 순간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 방광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불씨가 타오르며 신경을 예민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본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늦은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신다든가 음식간을 줄이는 식으로 임시 방편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화된 해석과 대처는 오히려 몸속 균형을 흐트러뜨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밤마다 반복되는 각성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흔히 믿어온 설명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처럼 표면적인 이유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몸을 밤마다 괴롭히는 진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불씨,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존재가 숨어 있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상처가 걷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만성염증은 그런 겉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몸속을 떠돌며 혈관을 따라 이동하고 머물 곳을 찾듯 특정 장기에 내려앉아 서서히 기능을 흔들어 놓는다. 방광에 닿으면 예민하게 반응하여 밤마다 신호를 일으키고 무릎에 쌓이면 관절을 조여오는 통증으로 변한다. 뇌혈관에 고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억과 인지 기능을 앗아가는 치매나 뇌졸중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한 의학 전문지는 이 만성염증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부르며 실제로 현대인의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뿌리에 이 현상이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염증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은 단순히 불편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이미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변 신호는 단순한 증상에 그치지 않고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며 외면해왔고 그 결과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 채 잘못된 방향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만성염증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은 방광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 전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소변이 잦아지는 고통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은 늘 같았다. 저녁 식사에서 가능한 한 간을 싱겁게 하고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으며 김치조차 물에 씻어 먹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동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입술만 축인 채 잠자리에 들곤 한다. 의사들이 늘 짠 음식을 피하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습관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어온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겹게 지켜온 생활 방식이 오히려 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나트륨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몸속 수분의 균형을 깨뜨리고 체내 혈액을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들어 갈증을 유발한다. 갈증은 결국 다시 깨어남으로 이어지고 혹은 몸이 급히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려 하면서 소변 생산을 자극한다. 한편 물을 지나치게 참는 습관은 수면 중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지 못하게 만들어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증폭된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는 원인을 줄여보겠다고 택한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는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짠맛을 피하고 물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는 기존의 상식은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소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원수처럼 여겨왔지만 몸의 수분을 지켜내는 충실한 파수꾼이기도 하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는 이들에게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에서 밤에 깨는 횟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금이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어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지 않도록 막고 갈증이나 불필요한 소변 생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밤새 우리 몸의 수분 창고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소금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충실한 조력자를 무지로 인해 내쫓고 오히려 밤마다 깨어나는 고통을 스스로 키워온 것이다. 물론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포와 오해로 소금을 완전히 배척하는 태도는 몸의 균형을 해치는 또 다른 극단일 뿐이다.
소금은 적절히 사용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열쇠가 되며 특히 밤 동안 방광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밤중에 반복되는 소변 문제의 해결책은 소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추어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밤마다 반복되는 깨어남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몸은 낮과 밤에 따라 다른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특히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고 결국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진다. 이때 전략적으로 잠들기 약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소량 녹여 마시는 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해 저녁부터 물을 아예 삼가지만 이는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 꽤 많은 수분을 잃는다. 이때 물을 미리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은 농축되고 염증 반응이 악화되며 뇌와 신체는 갈증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된다. 그러나 따뜻한 물 한 잔에 소량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 밤새 혈액을 맑게 하고 체내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방광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 물이 절대 차갑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온과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어야 위와 장이 편안히 받아들이고 몸이 긴장하지 않는다. 대략 200ml 정도의 물이 가장 적당하며 이 습관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 수면의 깊이를 되찾는 방법이 된다. 결국 잠들기 전에 이 작은 의식은 잃어버린 밤의 평온을 되돌려주는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해답인 셈이다. 소금이 밤의 수분 균형을 지켜주는 기둥이라면 그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부작용의 우려까지 덜어주는 열쇠가 바로 레몬이다. 흔히들 레몬을 단순히 상큼한 과일 혹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금과 결합했을 때 레몬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완벽한 동반자가 된다. 첫째,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준다. 우리가 소금을 섭취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혈압 상승인데 레몬의 칼륨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는 똑똑한 작용을 한다. 덕분에 혈압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금의 장점만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은밀하게 쌓여가는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방광벽에 달라붙어 예민하게 반응하던 염증들이 이 천연세정 성분 앞에서 힘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밤마다 소변 신호로 괴롭히던 원인이 줄어든다. 셋째, 레몬은 단순히 좋은 성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금과 함께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촉매제가 된다. 레몬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이 과정에서 소금과 레몬이 가진 이로운 성분들이 발끝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레몬과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소금과 레몬의 만남은 서로의 단점을 막아주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같다. 단순히 두 가지 재료를 섞는 수준이 아니라 수분 균형과 염증 억제, 혈압 안정과 영양 운반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해주는 완벽한 조합이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생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해법이다. 밤마다 반복되던 지긋지긋한 깨움이 어느 순간 줄어들고 새벽녘까지 이어지던 긴장이 사라지면 아침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단 3날 혹은 길어도 한 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한밤중에 일어나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무겁게 짓누르던 몸이 가벼워지고 흐릿하던 정신이 맑아지며 그 변화는 하루의 시작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아침이 달라지면 낮의 집중력과 활력이 살아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던 마음이 여유를 되찾으며 대화의 표정마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파급하는 효과는
단순한 수면의 질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물론 수십 년 동안 몸에 쌓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서서히 몸은 균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시도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에 레몬 한 조각을 더해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혼자만의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선물이 된다. 함께 나누면 변화는 더 커지고 희망은 더 단단해진다. 결국 밤마다 고통을 안겨주던 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온한 쉼과 새로운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되고, 그 변화는 하루와 한 달, 나아가 인생 전체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작이 된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